안타까운 사건입니다. 20대 여성이 룸메이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무려 2달간 맞고도 도망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구속됐습니다. 자, 우동열 차장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흘 전 경북 구미에 있는 원룸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이불에 덮인 채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여성 4명이 피해 여성을 주먹과 옷걸이 등으로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건데요. 이 가해 여성들 시신에 이불을 덮고 달아났다가 결국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때린 이유가 참 황당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설거지 같은 공동생활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이 가해 여성 4명 모두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설거지를 안 했다고 때렸다. 이건 가해자들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김복진 원장님.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는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단지 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아마 사체에 대한 부검이 완벽하게 그 결과가 나와야지 이제 사인도 규명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방대한 쪽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여부도 따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들이 만났다는 게 지난 한 3월경에 아마 서로 인터넷이나 뭐 또 아름아름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구미로 내려와서 한 곳에 기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보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24살부터 이번에 피해자는 22살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16살짜리 고등학생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한 4명이서 같이 기거를 하다 보면 네. 이건 이제 이른바 집단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단 생활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들끼리의 어떤 위계라는 게 필요해요. 위계 질서, 위계가 필요하거든요. 위계가 필요하다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의 희생양을 찾는 습성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 사람이 운없게 선정됐을 가능성이 저는 많고요. 그래서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한 사람이 선정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과도하게 행동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폭행이 따르게 된다고 하면 그 과도한 그 성향, 그 선정되지 않으려고 과다한 성향을 보이면서 오히려 더 지나치게 폭행을 하는 그런 양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네.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사진들 피해 여성, 숨진 여성의 지인으로부터 저희가 사건 상황실을 단독 입수한 모습인데요. 보시면 원룸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좀 널려져 있고요. 이 공간에서 4명, 5명 정도가 함께 공동생활한 거죠. 보통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거는 가출 청소년들 이렇게 일종의 팸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공동생활하는데 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여성들이 이 집에서 집단 생활을 한 겁니다. 네. 가출의 여부는 좀 더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 한 가지 수정해야 될 게 피해자의 나이가 경찰이 처음에는 22살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 방송 직전에 확인해 본 결과 20대 중반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용우 반장님, 네. 수사 경력으로는 사실 김복중 위원님 못지 않으신데 혹시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좀 아까 김복중 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가출 팸들이 그룹을 이루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아까 위계 질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자기네들 또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 4명 중에 한 명만 정상적인 직업을 다니고 그 나머지는 뭐 알바니 뭐니 이제 이런 직업을 가졌다는데 네. 거기에서 분명한 자기 역할, 뭐 설거지다, 무슨 방 청소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방 분위기를 또 잡아가는 또 리더가 있어요. 거기서 말을 안 들으면은 리더가 그 아이를 그 가혹하게 매질을 하거나 네. 아니면 폭력을 행사해서 이제 말을 듣게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이제 뒤처지지 않으려고 자기네들도 그 폭력이 아주 잔인하게 그 가담하는 그러한 얘기가 왕왕히 있습니다. 자, 저희가 단독으로요, 우리 피해자의 어머니를 접촉을 했습니다. 경찰은 2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는 말을 하지만 피해자 어머니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평소 연락을 자주 하던 딸이요, 구미에 내려간 직후부터는 연락이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착하다 그러니까 딸내미가 착하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을지 이렇게 부스럽해서 죽이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얼마나 원통하시겠어요, 정말. 온통해도 이렇게 온통할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밖에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밖에만 쳐다봐도 눈물이 난대요. 제가 직접 이 피해 어머님과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인데 김여정 분석가님, 딸의 마지막 모습도 사실 못 보게 했대요. 이제 시신을 보게 되면은 좀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봐.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미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평생 한으로 계속 따라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리적인 이러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 피해자 어머니의 육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지. 살인죄지 그게. 어떻게 상해치사가 될 수 있어? 상해치사가 될 수가 있는 거 그게? 친구들하고 같이 오면서 직장으로서 다닌다고 그러고 내려갔는데 걔네들이 감금한 것 같아. 아무래도 전화를 하면 전화를 못 받고 문자를 해도 숨어서 문자를 하는지 간단하게 하고 알더라고. 얘도 이런 애가 아닌데 생전 전화도 자주 하고 하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전화를 하면 어쩌다 한번 전화 한 통 해주고 10일에 쉬는 날 전화한다 해놓고는 그때도 전화도 못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자, 경찰의 얘기와 피해자 어머니 얘기가 다릅니다. 경찰은 감금 폭행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어머니는 연락도 잘 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감금에 의해서 갇혀 있다가 지속적인 집단 폭행에 의해서 사망했으니까 이건 살인 사건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조사가 돼봐야 알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벗어날 수 없는 심적인 어떤 요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이제 형법 자체는 구조 요청이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감금죄를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나 도와주십시오 하고 경찰이나 주변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조성됐다면 그거는 본인이 안 한 걸로 보거든요. 법은 그렇거든요. 법은. 그래서 좀 더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감금죄를 의율하는 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어 보여요. 현재까지는요. 네. 박용규 형사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네, 안타까운 여성의 죽음, 경찰의 설명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미의 작은 방에 모여 살던 여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숨겨진 이야기들을 해줄 제보자를 저희가 또 직접 단독으로 접촉해봤습니다. 가해자 4명, 피해자 1명과 일주일간 같이 살았던 분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같이 일주일을 같이 지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가해자들하고. 저는 이제 도망을 나온 거거든요. 거기 있다가. 피해자분이 또 같이 있었나요? 네,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봤어요. 때리는 장면을. 그 언니는 제가 구미 내려갔을 때부터 그 언니는 온몸에 멍이었어요. 몸을 가리려고 계속 긴팔을 입고 있었고, 물어보셨잖아요. 때리는 이유가 뭐냐고. 네. 이유가 없어요. 때린 이유가 진짜 웃겨요. 아침에 밥을 해놓지 않아서. 자기 앞에서 담배를 펴서 말하는데 대답이 느려서 속 터져서 답답해서 자기가 화가 나서 이런 이유로 때렸어요. 정말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밥을 하지 않아서 자기가 화가 나서 굉장히 사소한 이유로 이 피해자를 가해자들이 폭행했다는 지금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우정열 차장, 이 제보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 주인공 피해자의 지인인데요. 일주일 정도 이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원래는 돈을 벌려고 가해자 중 한 사람을 따라서 이 구미시로 내려갔는데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숨진 여성이 수시로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망을 쳐 나온 거죠. 도망쳐 나온 거죠. 그런데 이 폭행을 할 만한 이유라는 게 정말 사소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숨진 여성의 몸이 늘 멍들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이게 폭행이 상당히 지속적이었고 또 구조화됐을 가능성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보자가요, 사실 지난 4월에 같이 머물면서 폭행을 당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월, 5월, 6월, 3개월 이상 폭행이 이루어졌다고도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경찰은 지금 2개월이래요.
추가적으로 더 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복준 의원님?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이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한 곳에 기거하게 된 날짜를 따져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최초의 폭행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걸 이제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기간을 정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예,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거는. 예. 네. 자, 그렇다면요. 왜 20대 여성이 폭행을 당하면서까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게 가장 그렇죠. 큰 궁금한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역시 이 제보자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주로 뭘 했어요?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심부름 시키고 뭐 사오라 그러고 이런 건가요? 샤워라고는 안 했어요. 왜냐면 도망갈까 봐. 걔를 못 나가게 했고 제가 그랬어요. 도망갈 생각 없냐? 왜 계속 같이 있냐? 혹시 이거 맞은 거냐? 처음에 그 때리는 걸 못 봤을 당시에 그랬는데 괜찮대요. 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김여정 수장님. 피해자의 마음 어땠을까요? 정말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면은요, 무기력함이 같이 찾아오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게 된다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그 폭행들을 참고 견디는 상황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피해자 역시 그런 극심한 절망감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찰이 설명한 바로는 금전적인 부분도 얽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와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 이게 아마 작업 대출을 한 것 같아요. 한 네. 4천만 원 정도 작업 대출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쉽게 작업 대출을 좀 설명하면요. 그 집단에서 이 여성, 피해 여성이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은행에서. 그러면 온전히 그 빚 4천만 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이 그 4천만 원은 다른 일행들이 써버린 거죠.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심리적으로 종속된 그런 경우도 작용하고 있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일단 그 무리에서 벗어난다고 치더라도 네. 그 돈을 누가 갚아줄 겁니까? 그러면 그냥 거기 앉아서 어떻게 해서든 그 빚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는 뭐 이 종속되고 눌려있는 상태에다가 빚까지 떠안음으로써 이 피해자가 스스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기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 대출이라는 게 경찰이 확인한 바는 아니고 지금 추정을 그렇죠. 말씀을 예, 해주신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요. 박영호 반장님, 예, 예. 또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피해를 당하는 그 사건이라 하면은 대개 다들 또 보도방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그 노래방 같은데 이런 쪽에도 그 일을 또 내보냅니다. 내보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수익금을 또 갈취를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의 그 보증을 쓴다든지 뭐 재정 보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사람한테 또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마 수사에 또 한번 남겨줘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야기하는 만약에 지금 이 박 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네. 선불금이라는 게 있어요. 선불금. 선불금이요? 예, 미리 그 업소로부터 선불금을 얼마 정도 받고 차후에 갚아나는 형태로 한다면 그 돈 선불금 받아갖고 그들이 다 써버렸다면 빚은 온전히 또 이 피해자가 질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뭐 그 부분도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경찰의 예.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이제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이 가해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그 전에 이 5명이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생활을 영위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자, 경찰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사할 게 많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체가 많이 부패해가지고 명확한 사망 요인은 소견은 발견할 수 없어요. 상처는 뭐 몸에 나타난 상처들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된 바로는 네. 나머지는 그전에도 있었는지 여부는 조사가 좀 더 돼봐야겠지. 하여튼 금전적인 실무관계가 명확하게 해결돼야 하는 사실은 있어요. 네, 오늘 경찰에 따르면은 피해자의 부검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저희 사건 상황실도 계속해서 취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